다시 한번 건드려 볼랍니다. 청와대가 그 한겨레 그 탁현민 최측근이 하는 노 바운더리 회사가 청와대 또는 국방부의 행사를 특혜를 받았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영상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보도를 내고 기자들이 자기들끼리 나오는 영상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게 보여요. 문제는 무슨 비리가 있다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행사에 기록이 안 남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말끝을 좀 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반론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문 대통령 행사는 최대 300건 정도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실제로 청와대가 예산 집행한 건 3건. 그리고 그 노바운더리가 수주했다고 하는 행사는 총 15건 정도 됩니다. 전체 문 대통령 행사 관련된 행사 300건 중에 노바운더리가 시급성이 있는 행사 15건 정도를 한 거고 청와대가 예산 집행한 건 3건 정도란 말이야. 전체 예산에서 보면은 저 규모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특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아닐 정도의 상황이잖아. 미미한 거잖아. 근데 이제 한겨레 보도 같은 경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행사에 무슨 뭐 쉽게 표현해 영수증 없는 거잖아. 이런 식의 보도를 몰고 가는 거. 청와대가 빡이 돈 거예요. 다 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갔을 때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도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이 가는 무슨 행사에 어떤 장비를 빌려야 돼. 근데 그 장비는 특수한 장비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밖에 없어. 그럼 다음에 대통령이 행사를 가도 똑같은 장비를 빌릴 거 아니야. 자주 쓰진 않지만 그러니까 살 필요는 없는 거. 근데 그 회사의 이름이 명단이 나오지. 그러면 나중에 문 대통령이 비슷한 행사 갔을 때 이 회사에 누가 어떻게 개입할지 모르는 거잖아. 보안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의 행사는 동선의 문제가 아니고요. 향후 발생할 동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공개할 수 없다. 요거를 이제 한겨레 쪽에서는 근거를 남기지 않고 무작위로 집행한 것처럼 약간 그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국가사업에서 그런 난고들 있잖아요. 국가사업의 그런 서비스나 SI나 사업 중에 보면 행사산업에 모든 국가산업에 한번 뭘 만들어냐면 산출물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든 1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짜리든 이걸 어떻게 육하원 측에서 했는가에 대해서 산출물이 다 있습니다. 없으면 감사원에 무조건 걸려요. 자료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산출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는 거고 그게 늦게 들어오든 빨리 들어오든 그러니까 행사가 시급해가지고 할 때는 해서 어떻게 하지만 그리고 모든 국가 행사는요 프로젝트 리퀘스트라고요 제한 요청서를 먼저 내요. 우리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니네 마음대로 행사를 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것은 그렇게 하면 이건 감사원에 걸리는 거고요. 그 관련자는 다 징계입니다. 그건 한겨레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검찰개혁 집회할 때 사람 몇백만씩만 쏟아질 때요. 사람들이 다 들리게 해야 되니까 각종 곳에다가 스피커 세워야 되지, 그렇죠. 무대 크게 세워야지, 영상 크게 세워야지. 정확히는 몰라요. 나는 그쪽에 개입이 안 된 데 있어서 잘 모르는데 대략 한 1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쳐요. 대통령 관련한 행사에 이게 지금 국방부 관련한 행사여서 노 바운더리 쪽에다가 예산 집행 내역이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특혜 정도라는 소리 들으려면 그 전체 최대 건수 300건 정도 되는 것 가운데 한 반을 노 바운더리가 하고 행사 하나의 규모가 최소 몇 억씩은 돼야 여기에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상황에 특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자들이 약간 좀 나쁜 의도를 가졌던 아니면은 기자 정신이 발동됐던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보도를 할 수 있으려면 전체 규모에서 얼마 정도의 특혜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이벤트 하는 회사들이 노바운더리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 나머지 그러면은 최대 300건 중에서 이 노바운더리가 했다고 하는 15건을 제외하면은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추정했을 때 한 85개 정도의 행사는 285개 정도의 행사는 누가 했는지 그중에 어떤 회사들이 했는지 모든 행사를 다 285개의 회사들이 다 따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정상적인 멘탈은 아닌데 꼭 이럴 때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저널리즘이야 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측근 회사에다가 일감 몰아줘. 이것은 얘네들이 정의원 공격할 때랑 똑같잖아요. 이쪽에 진보 쪽 사람들이 뭐 그 여가부 같은 데서 일감 몰아주겠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중앙일보가 얼마 전에 나왔던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몇몇 시민단체에 일감 몰아주겠다고 여가부가. 근데 회원당 10,000원씩 해가지고 700명이 회원으로 해가지고 총 수익이 700만 원밖에 안 되는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 퍽이나 했겠다. 일감 몰아주기가 반대로 경우에 정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인쇄라든지 홍보물 현수막 만들 때 이쪽이 싸게 해주니까 그쪽에도 몰아주는 거예요. 비싸서가 아니라 지금도 딱 그 구조라고. 말이 잘 통하고 스피디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급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 회사한테 맡기면 갑질이라고 할까봐 노바운더리 같은 탁현민이 아는 곳에다가 싸게 맡긴다면 이것은 미담이지 어떻게 이게 특혜입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라 착취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바운더의 착취 사건이라고. 한겨레가 참 안타깝게도 조선이랑 싸우다가 조선을 닮아버렸는지 이제는 기사를 이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반박 기사라고 내는데 정말 이게 누가 봐도 300건 중에 22건이 사실 여기서 논란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사건을 흐리기 시작했어요. 뭐 국방부가 뭐 얼마 이상 수주하면 뭐 계약서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부터 시작해서 업계 관련자 모 씨도 등장하고 업계 관련자 모 씨 등장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큰 틀에서 봤을 때 야 300건 중에 22건 야 이게 무슨 특혜냐 했으면 거기서 끝나줬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이제 디테일을 가서 뭐 청와대의 해석이 잘못됐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이제 진실 공방으로 또 끌고 들어간 거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전매 특허처럼 하던 것들을 이 사람들이 배워버리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뭐 일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일부 실수를 가져와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완벽해야 될 외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막 어떤 행사는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뭐 일단 구두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는 없는데 근거 자료마저도 없다는 식으로 악의적 오보를 내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머릿속에는 탁현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서 혜택을 주려고 보니까 모든 자료를 숨긴다. 그래서 돈을 엄청 퍼주게 하면서 그걸 폐기시켜버렸다. 이런 뉘앙스로 가면은 이게 조중동하고 한겨레가 뭐가 다릅니까? 제가 그 우연치 않게 5.18 행사할 때 탁현민 씨가 전체 디렉팅을 했거든요. 5월 17일 날 리허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사전 행사 리허설 하는 거 봤는데 진짜 이분이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출연진들을 진짜 스스로 감동할 수 있게끔의 연출을 미리 다 해요. 아, 진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탁현민을 신뢰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2시간 동안 봤어요. 설명하고 어떻게 하라 봤는데 거기 있는 관계자들하고 거기 있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많이 행사 보시면 알겠지만 그 리멀링 행복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연습을 하고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그 자신감과 감동을 출연진의 모습 진짜 저는 진짜 잘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요즘에 또 열일을 하시는데 아니 뭐 진보 언론이니까 문 대통령 봐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겨레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경향신문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고. 경향신문 유이공 진짜 잘 들어. 노 대통령이 말년에 힘들었던 게 노동계와 진보 언론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후반기로 가니까 그게 마치 그렇게 문 대통령을 까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것이 언론인 것처럼 착각들 하지 말라고요. 그때는 이런 방송도 없었다. 한겨레의 보도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방송 들어요 이제. 뭐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언론이라고 하면 최소한 시대적 흐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한겨레 주장처럼 모든 행사에는 근거가 남아야 되겠죠.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 문제 제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팩트에 기초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단독 조급증? 뭐 이런 것들 있죠. 특종 조급증들이 자꾸 그걸로 주목받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언론이 아니고요. 어떤 게 좋은 보도인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남북관계에 있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흐름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남북관계에서 벌어진 조그만 논란을 갖고 크게 보도를 하면 그 남북관계가 나빠지는 쪽으로 작용할 거면 나는 기자로서 그거 보도 안 합니다.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니면.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최소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기자들은 그런 역사의식이나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데 젊은 기자들 와가지고 야 청와대가 탁현민한테 특혜주면서 기존 내 영수증 자료도 없대. 이것이 대단한 문제. 근데 가짜 뉴스잖아요. 그럼 사과하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징빙하기 위해서 계속 파는 거야. 그냥 그건 언론 아니에요. 그냥. 요즘 언론들이 기자들이 언론끼리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무슨 우파 유튜버들이랑 경쟁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정말 자극적으로 유튜버보다 오히려 더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써서 유튜브 클릭하지 말고 자기네들 클릭해라. 좀 목적이 오히려 그게 아닌가. 특히나 뭐 머니투데이라든지 그가 거기가 어디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간에 몇몇 언론사들, 세계일보였나? 몇몇 언론사들이 하는 그 헤드라인을 뽑는 행태를 보면 얘네들 헤드라인을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몇몇 좀 저질 유튜버들이 그 짤방 만들 때 그거 뽑는 것처럼 정말 자극적이고 전혀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폴차의 열등률 1위에 올라가야 경쟁밖에 안 해요. 우리 1위에 올라가서 데스크한테 칭찬받기 위한 것밖에 하지 않는 거죠. 일단 가짜뉴스라는 말이 안 되는 게 가짜뉴스랑 기자가 사실 확인을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자들은 사실 확인조차를 하지 않아요. 한겨레도 이거를 뭐 국방부든 청와대든 취재만 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조차를 안 하니까 이런 식의 의도적인 오보를 내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면 그들도 더 악랄하게 바뀌는 거고요. 똑같은 짓을 해도 조선일보는 저 새끼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한번 욕하고 말지만 얘네들은 도대체 뭘까? 주주인 입장에서 화가 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뭐 그걸 뭐 옛날에 주주가 됐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기자들이 뭘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도 썩었으면은 보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팩트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희권이 잘 들었으면 1번. 조국 장관은 보고 계실 것 같다. 장관님 보고 계시면 1번. 차범근 감독님은 하실 것 같은데. 아 차범관님은 보고 계실 것 같다. 네. 감독님 1번 쳐주세요. 귀팅 모드라.